박서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동창회장으로 들어섰다. 십수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의 들뜬 목소리 속에서 그녀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은 듯했다. 화려한 드레스와 값비싼 가방은 그녀의 초라한 현실을 감추는 완벽한 가면이었다. 모두의 칭찬에 그녀는 애써 웃었지만 마음속에는 공허함과 씁쓸함이 가득했다. 그때 동창회장 한쪽 구석에 홀로 앉아있는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조용히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박서연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그의 얼굴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박서연의 팔을 툭 치며 말했다. 서연아, 쟤 기억 안 나? 우리 반 김민준이잖아. 맨날 구석에 처박혀서 책만 보던 애. 김민준. 그 이름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학창시절 그녀의 주변에는 늘 수많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김민준은 늘 투명인간처럼 조용하고 존재감 없던 아이였다. 박서연은 그를 몇 번이나 무시하고 모욕적인 말을 던졌었다. 그는 늘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박서연은 그의 존재조차 잊고 지냈었다. 그는 여전히 어딘가 모르게 촌스러웠고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바지 아래로 묘하게 팽창된 흔적이 박서연의 눈에 들어왔다. 동창의 분위기에 취해 흥분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박서연은 그를 얕보는 동시에 묘한 호기심을 느꼈다. 그 남자 김민준의 몸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박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여전히 찌질하고 보잘것없는 김민준. 하지만 그의 몸에 숨겨진 비밀은 그녀의 텅 빈 삶을 채워줄 유일한 열쇠처럼 보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억눌렸던 욕망과 호기심이 뒤섞여 요동치고 있었다. 그때 김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박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망설이지 않고 그를 따라갔다. 박서연은 망설였다. 김민준은 동창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화장실에 간 지 5분이 채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그의 바지 아래로 향해 있었다. 그곳은 다른 곳보다 더 두툼하게 팽창되어 있었다. 박서연은 그의 볼품없는 모습과 대비되는 그 모습에 묘한 흥분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를 따라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 문을 열자 김민준이 손을 씻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능숙하게 말을 걸었다. 민준아, 오랜만이다. 정말 몰라봤네. 김민준은 당황한 듯 몸을 움찔거렸다. 아, 서연아. 내가 여긴 어떻게 해? 그는 여전히 학창시절처럼 쭈뼛거리는 모습이었다. 박서연은 그런 그를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변한 게 하나도 없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그의 바지 아래를 향해 있었다. 김민준은 박서연의 시선을 느끼고는 황급히 손을 씻고 화장실을 벗어나려 했다. 잠깐만 민준아. 핸드폰 좀 빌려줄 수 있어? 내 핸드폰 배터리가 다 돼서. 박서연의 갑작스러운 부탁에 김민준은 당황한 듯 주머니를 뒤적였다. 그리고 그때 그녀의 눈은 그곳을 정확히 포착했다. 지퍼가 완전히 잠기지 않은 그의 바지 틈새로 속옷의 일부와 함께 묘한 형체가 드러나 있었다. 박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녀는 충격과 동시에 걷잡을 수 없는 흥분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얕보는 동시에 그에게서 자신의 억눌린 욕망을 충족시키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였다. 김민준은 그녀의 시선을 느끼고는 황급히 지퍼를 올렸다. 그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미안. 내가 좀. 박서연은 그의 말을 자르며 말했다. 아니야, 괜찮아. 나 잠깐 밖에서 바람 좀 쐴 건데 너도 같이 갈래? 박서연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김민준은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묘한 권위에 압도당했다. 마치 자신이 그녀에게 모든 것을 들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박서연은 그를 이끌고 동창회장 밖으로 나섰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뜨거웠다. 그녀는 김민준을 얕보는 동시에 그의 몸에 숨겨진 비밀에 대한 호기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제 이 게임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다. 동창회장의 소음이 멀어지자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박서연은 이 침묵을 깨고 싶지 않았다. 이 상황 자체가 그녀에게는 즐거운 긴장감이었다.
그녀는 김민준을 얕보는 동시에 그의 비밀을 가진 자의 우월감에 취해 있었다. 민준아, 정말 몰라보게 달라졌네. 박서연은 그의 옆에 바싹 붙어 서며 말했다.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진한 향수 냄새에 김민준은 어색하게 몸을 비틀었다. 아, 아니야. 나야말로 서연이 너는 정말 예쁘다. 그는 여전히 횡설수설하며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박서연은 그런 그를 보며 속으로 웃었다. 역시 찌질이는 찌질이군.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그의 바지 아래에 고정되어 있었다. 나 사실 너한테 할 얘기가 좀 있는데. 박서연은 그의 팔에 손을 얹었다. 그의 팔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김민준은 당황한 듯 몸을 움찔거렸다. 나한테? 무슨? 우리 차에 가서 얘기할까? 박서연의 제안은 노골적이었다. 김민준은 그녀의 의도를 눈치채고는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여기서. 그럼 나 혼자 갈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난 다 아는데 괜찮겠어? 박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협박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김민준은 그녀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힘겹게 승낙을 얻어내고는 그를 자신의 차로 이끌었다. 차 안은 은밀하고 뜨거운 공기로 가득 찼다. 박서연은 시동을 켜지 않고 그대로 앉아 김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창밖만 바라보며 침묵하고 있었다. 민준아, 나한테 숨기는 거 없지? 박서연의 직설적인 질문에 김민준은 몸을 움찔거렸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들켰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모두가 널 얕봤던 그 시절, 내가 널 얼마나 괴롭혔는지 기억나? 박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김민준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런데 너는 나에게 없는 것을 가졌어. 너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도 말이야. 박서연의 손이 그의 허벅지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김민준의 몸이 경직되었다. 그의 바지 아래는 이미 그녀의 손길에 반응하고 있었다. 박서연은 그를 얕보는 동시에 걷잡을 수 없는 흥분을 느꼈다. 박서연은 차를 몰아 한적한 강변에 도착했다. 어색한 침묵 속 그녀의 손이 다시 김민준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그의 몸은 경직되어 있었지만 거부하지는 않았다. 박서연은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민준아, 나는 내가 싫어. 학창시절 찌질했던 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거든. 그런데 나는 내가 가진 것을 원해. 너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도 말이야. 박서연의 말에 김민준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그의 반응을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바지 지퍼를 천천히 내렸다. 김민준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녀의 손아귀에 완전히 들어와 있었다. 그녀는 그를 얕보는 동시에 그의 몸에 숨겨진 비밀에 대한 호기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속옷 속으로 파고들었다.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겉은 찌질하지만 속은 다르네. 박서연의 도발적인 말에 김민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몸은 그녀의 손길에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박서연은 그의 몸을 훑으며 쾌락을 느끼는 모든 지점을 탐색했다. 그녀는 그에게 명령했고 그는 그녀의 명령에 복종했다. 둘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남녀 관계를 넘어선 지배와 복종의 은밀한 쾌락으로 변질되었다. 박서연은 김민준에게서 쾌락을 느끼는 동시에 그녀의 내면에 잠재된 권력욕을 해방시켰다. 그녀는 자신의 우월함을 이용해 한 남자의 영혼을 지배하는 것에 희열을 느꼈다. 김민준 역시 자신의 모든 것을 그녀에게 내어줌으로써 그가 평생 억눌러왔던 욕망을 폭발시킬 수 있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쾌락의 늪에 빠져들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도 불륜도 아닌 오직 순수한 욕망만이 존재하는 위험한 탐닉이었다. 차 안은 뜨거운 숨소리와 신음소리로 가득 찼다. 밤이 깊어질수록 차 안의 공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박서연은 김민준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며 그의 볼품없는 외모와는 상반되는 단단한 근육들을 탐닉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김민준의 몸은 움찔거렸고 그는 마치 순종적인 짐승처럼 그녀의 손길에 몸을 맡겼다. 박서연은 그의 이런 반응에 희열을 느꼈다. 과거의 찌질이가 이제 그녀의 손아귀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자존심과 권력욕을 동시에 충족시켰다. 민준아, 정말 놀랍네. 이렇게까지 순종적일 줄은 몰랐어. 박서연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김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이제 말로써 저항하는 대신 그녀의 손길에 반응하는 자신의 몸으로 그녀에게 복종하고 있었다. 박서연은 그의 머리를 잡고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았다. 김민준의 몸이 떨렸다. 그는 이제 그녀의 손에 완전히 길들여지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성적인 쾌락을 넘어선 권력의 역전이었다. 박서연은 그를 얕보는 동시에 그의 몸에 숨겨진 비밀을 통해 자신의 억눌린 욕망을 충족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이용해 자신의 과거를 되갚아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서연은 김민준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김민준은 망설였지만 그녀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명령했고 그는 그녀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했다. 그녀의 집은 화려했지만 공허했다. 남편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박서연은 김민준을 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들어와, 민준아. 여기는 우리 둘만의 공간이야. 아무도 모를 거야. 김민준은 그녀의 말에 복종했다. 그는 그녀의 집 안으로 들어섰고 그녀는 그에게 차를 내주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여전히 그의 바지 아래에 고정되어 있었다. 김민준은 그녀의 시선을 느끼고는 몸을 움찔거렸다. 그는 이제 그녀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민준아, 나는 내가 싫어. 너의 그 찌질했던 과거가 아직도 눈에 선하거든. 그런데 나는 내가 가진 것을 원해. 너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도 말이야. 박서연은 그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김민준의 몸은 그녀의 손길에 격렬하게 반응했다. 그는 그녀의 놀이개였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고 그녀는 그를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켰다. 박서연은 그에게서 쾌락을 얻는 동시에 그녀의 내면에 잠재된 권력욕을 해방시켰다. 그녀는 자신의 우월함을 이용해 한 남자의 영혼을 지배하는 것에 희열을 느꼈다. 김민준 역시 자신의 모든 것을 그녀에게 내어줌으로써 그가 평생 억눌러왔던 욕망을 폭발시킬 수 있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쾌락의 늪에 빠져들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도 불륜도 아닌 오직 순수한 욕망만이 존재하는 위험한 탐닉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그 관계 속에서 쾌락을 느끼고 있었다. 박서연은 김민준을 얕보는 동시에 그에게서 자신의 억눌린 욕망을 충족시켰다. 그녀는 이제 이 게임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박서연은 김민준을 완전히 자신의 손아귀에 넣었다. 동창회장에서 우연히 본 그의 비밀은 그녀에게 잃어버린 권력과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열쇠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무관심과 사업 실패에 좌절하는 초라한 여인이 아니었다. 김민준을 지배하는 순간만큼은 그녀가 바로 모든 것을 가진 여왕이었다. 그녀는 김민준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다. 남편이 출장을 간 사이 텅 빈 저택은 그들의 은밀한 놀이터가 되었다. 박서연은 그에게 값비싼 와인을 따르고 고급 요리를 대접했다. 김민준은 여전히 어색하고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을 피하지 못했다. 민준아, 와인 맛있어? 내가 이런 거 마실 줄은 몰랐네. 박서연의 도발적인 말에 김민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그의 반응을 즐기며 그의 턱을 잡고 자신을 보게 했다. 난 내가 여전히 찌질한 모습으로 내 앞에 있는 게 좋아. 그래야 내가 널 더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으니까. 그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그의 무릎에 앉았다. 김민준의 몸은 굳어버렸지만 그녀를 밀어내지 않았다. 박서연은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며 학창시절 내내 그녀가 짓밟았던 그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그는 숨을 헐떡였다. 그녀는 그의 몸 구석구석을 탐험하며 쾌락을 느끼는 모든 지점을 찾아냈다. 김민준은 과거의 모멸감과 현재의 굴욕감 속에서도 그녀의 손길이 주는 쾌락에 저항할 수 없었다. 그의 몸은 그녀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고 그의 마음은 그녀의 잔인한 유혹에 길들여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그녀의 놀이개였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있었고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권력욕을 충족시켰다. 박서연은 그를 바닥에 눕히고 그의 몸 위를 지배했다.
그녀의 눈은 정복자의 눈이었다. 그녀는 그의 몸을 탐닉하며 과거의 모든 굴욕을 되갚아 주었다. 그녀는 그의 약점을 쥐고 흔들며 그에게서 쾌락과 굴욕을 동시에 얻어냈다. 그녀의 잔인한 유혹은 김민준을 완전히 파멸시켰다. 그는 이제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의 몸은 그녀의 소유였다. 박서연은 김민준을 얕보는 동시에 그의 몸에 숨겨진 비밀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달리 그의 몸에 대한 그녀의 탐닉은 뜨겁고 집요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그를 탐했다. 그녀에게 김민준은 더 이상 학창시절의 찌질이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그녀의 욕망을 채워줄 도구이자 그녀의 권력을 확인시켜줄 존재였다. 민준아, 너는 정말 나를 실망시키지 않네. 박서연은 그의 몸을 훑으며 만족스럽게 속삭였다. 김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몸은 그녀의 손길에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었고 그는 자신의 몸이 그녀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쾌락을 느끼고 있었다. 박서연은 그의 목덜미에 입을 맞추고 그의 몸을 타고 내려왔다. 그녀는 그의 몸 구석구석을 탐험하며 쾌락을 느끼는 모든 지점을 찾아냈다. 김민준은 과거의 모멸감과 현재의 굴욕감 속에서도 그녀의 손길이 주는 쾌락에 저항할 수 없었다. 그의 몸은 그녀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고 그의 마음은 그녀의 잔인한 유혹에 길들여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그녀의 놀이개였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있었고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권력욕을 충족시켰다. 박서연은 그를 바닥에 눕히고 그의 몸 위를 지배했다. 그녀의 눈은 정복자의 눈이었다. 그녀는 그의 몸을 탐닉하며 과거의 모든 굴욕을 되갚아 주었다. 그녀는 그의 약점을 쥐고 흔들며 그에게서 쾌락과 굴욕을 동시에 얻어냈다. 그녀의 잔인한 유혹은 김민준을 완전히 파멸시켰다. 그는 이제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의 몸은 그녀의 소유였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성적인 쾌락을 넘어선 권력의 역전이었다. 박서연은 그를 얕보는 동시에 그의 몸에 숨겨진 비밀을 통해 자신의 억눌린 욕망을 충족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이용해 자신의 과거를 되갚아주고 있었다. 박서연은 그에게서 쾌락을 얻는 동시에 그녀의 내면에 잠재된 권력욕을 해방시켰다. 그녀는 자신의 우월함을 이용해 한 남자의 영혼을 지배하는 것에 희열을 느꼈다. 김민준 역시 자신의 모든 것을 그녀에게 내어줌으로써 그가 평생 억눌러왔던 욕망을 폭발시킬 수 있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쾌락의 늪에 빠져들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도 불륜도 아닌 오직 순수한 욕망만이 존재하는 위험한 탐닉이었다. 박서연은 김민준과의 위험한 관계에 완전히 중독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그의 몸을 탐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매일 밤 그녀는 남편의 눈을 피해 김민준을 불러들였고 그는 그녀의 명령에 순종했다. 그녀는 그를 얕보는 동시에 그의 몸이 주는 쾌락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녀의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김민준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지배당하는 굴욕감 속에서도 그녀의 손길이 주는 쾌락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서연의 남편이 갑자기 출장에서 돌아왔다. 박서연은 당황하여 김민준을 황급히 숨겼다. 그녀는 남편의 눈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표정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했다. 남편은 그녀의 얼굴을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박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당신 갑자기 오면 어떡해. 미리 연락이라도 주지.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데 당신 정말 괜찮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남편의 집요한 질문에 박서연은 더욱 불안해졌다. 그때 남편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김민준의 넥타이를 향했다. 김민준은 황급히 몸을 숨겼지만 이미 남편은 그의 넥타이를 발견한 후였다. 남편은 넥타이를 들고 박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보, 이거 누구 거야? 박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남편을 속인 것에 대한 죄책감과 동시에 자신의 비밀이 탄로날까 두려웠다. 그녀는 김민준을 지배하는 데서 오는 쾌락에만 집중했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삶이 파멸될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남편의 손에 들린 넥타이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서연의 완벽한 이중 생활을 무너뜨리는 증거이자 파멸의 시작이었다. 남편의 눈빛은 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흔들며 박서연에게 따져 물었다. 이거 김민준 넥타이잖아.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박서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과 공포로 요동쳤다. 그녀는 김민준을 얕보고 지배하려 했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때 숨어있던 김민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형님, 그게 아니고. 김민준은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남편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김민준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렀다. 박서연은 두 사람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이 시작된 후였다. 그녀가 그토록 얕보았던 김민준은 더 이상 찌질이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지배당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삶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존재였다. 파국의 날 이후 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남편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박서연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녀의 화려한 가면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자신의 위치를 잃었고 허울뿐인 삶마저 송두리째 잃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패배했지만 자신의 욕망에 솔직했기에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사회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는 순수한 욕망의 존재가 되었다. 김민준은 박서연과의 관계를 통해 과거의 굴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그는 더 이상 찌질한 동창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비범함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자신감을 얻었다. 박서연과의 관계는 그에게 굴욕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가 평생 억눌러왔던 욕망을 폭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이제 텅 빈 공간에서 홀로 앉아 박서연과의 뜨거웠던 밤을 회상했다. 그의 눈빛은 공허했지만 동시에 미지의 욕망으로 반짝였다. 박서연은 텅 빈 집에서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욕망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욕망을 찾아 나섰다. 그녀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이제 욕망의 놀이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새로운 상대를 찾아 나설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욕망은 끝나지 않았다.